색소 침착, 여드름 자국, 잡티 없애려면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면 진짜 피부 개선될까? 몇 달째 꾸준히 홈케어하고 있는데 색소 침착 개선 없이 그대로라면 방법을 바꿔야 하나 아니면 병원에 더 자주 가야 하나 고민하시잖아요. 분명히 색소 침착 여드름 자국에 좋다는 화장품으로 충분히 발랐는데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피부 자극 유발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저도 색소 침착 고민 많았는데 이 방법으로 있던 색소 침착 진짜 많이 개선됐어요. 같은 색소 침착 겪고 있는데 누구는 왜 홈케어로 개선되고 누구는 왜 더 악화되는지 오늘 딱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영상 사이에 의사들도 추천한 다이소 화장품 가성비 꿀템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아침 방어 루틴. 두 번째, 회복 저녁 루틴. 그리고 세 번째, 피부에 자극이 왔을 때 잠시 멈추는 회복 루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에 무조건 방어예요. 색소 침착 관리에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의외로 미백 세럼이 아니에요. 바로 자외선 차단이에요. 아무리 비타민C를 잘 발라도 낮 동안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자외선 때문에 색소 관리가 안 돼요. 밭 일을 한 60대 노인 피부인데요. 런닝을 입어서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은 피부와 노출된 부분의 명확한 차이 보이시죠? 우리는 선크림으로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선크림 가장 바르기 좋은 루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침 세안이에요. 물세안 또는 약산성 클렌징폼만 사용해도 색소 침착을 개선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줘요.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하는 이유는 약산성은 우리 피부를 가장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주거든요. 그리고 비타민C 앰플을 나중에 도포했을 때 가장 잘 흡수가 되는 상태로 만들어져요. 약산성 클렌징 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요즘에 쿠팡이나 올리브영 가시면 뒤쪽에 약산성이라고 적혀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자, 이제 세안 후 비타민C 같은 색소, 잡티, 여드름 자국에 좋은 앰플을 발라줄 거예요. 비타민C는 저녁에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분들 계시는데요. 비타민C는 아침, 저녁 언제 발라도 돼요. 아침에 바르는 이유는 낮에 자외선 때문에 세포 손상을 일으킬 때 비타민C가 피부에 있으면 멜라닌 색소 생성을 막아주겠죠. 그러면 색소 침착, 기미, 잡티를 방어하는 거예요. 비타민C는 항산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고 색소, 미백, 잡티 정말 싹 좋아져요. 안 쓸 이유가 없죠. 의사들도 그 효능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비타민C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요. 그리고 두 번째, 비타민C 화장품을 발라도 개선이 없다는 분들, 그건 바로 비타민C 잘못이 아니고 바로 종류와 pH 문제예요. 비타민C는 순수 비타민C와 비타민C 유도초로 나눠지는데 순수 비타민C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순수 비타민C가 좀 까칠해요. 피부에 바르면 1분 정도 따가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극 없는 비타민C 유도체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비타민C 유도체는 합성 비타민이라 실제 얼굴 바르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효능에 대해서 충분치 않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죠. 따라서 비타민C, 즉 화장품 성분표에 보면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적혀있는 순수 비타민C를 선택해서 바르셔야 색소 침착, 여드름 자국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요. 또한 pH 농도가 3.5 이하일 때 피부에 쏙쏙 흡수되기 때문에 비타민C를 고를 때는 꼭 pH 농도가 명시된 제품을 고르셔야 돼요. 이거 기술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저는 혁신개념 비타민C의 1만원대 내돈 내산 제품을 사용 중이에요. 순수 비타민C 20%인데 피부에 촉촉하게 흡수되기 위해 타이트하게 pH 3.5 미만으로 관리하는 1만원대 제품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해주세요. 반드시 비타민C를 바르고 나서 1분 정도 흡수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흡수되는 시간 없이 그냥 막 로션 발라주시게 되면 겉돌게 되고 흡수되지 않아서 그냥 돈 날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분 기다렸다 로션 또는 크림을 발라주시고 또 기다리셨다가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비타민C는 pH가 낮아서 산성이기 때문에 피부에 발랐을 때 따가운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요. 처음에 불편하시면 가지고 있는 가벼운 제형의 스킨과 한두 방울 정도 섞어서 피부에 적응시켜 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비타민C를 발랐을 때에는 꼭 비타민C를 바르고 비타민C를 보호할 수 있는 선크림을 함께 발라주세요. 두 번째, 이미 생긴 색소를 저녁에 관리하는 저녁 루틴. 아침에 비타민C와 선크림 발랐다면 저녁에는 레티놀로 피부 재생을 도와줘야 돼요. 레티놀은 만능 피부 해결사라 보면 돼요. 피부의 재생 주기를 빠르게 앞당기니까 색소 고민, 주름, 피부결 싹 잡히죠. 안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 주름이나 피부결, 색소 관련 관리의 대표적인 성분인데요. 하지만 효과가 좋은 만큼 처음부터 욕심내면 안 됩니다. 처음 사용하는 분이라면 낮은 농도, 적은 양, 낮은 빈도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레티놀은 5,000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입문자에게는 다이소에 본셉 레티놀이 있어요. 내돈내산 광고 아니고 가격대가 착한데 자극도 적어요. 레티놀 함량이 높은 걸 발라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신데, 레티놀 함량이 낮은 제품을 꾸준히 바르게 되면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많아요. 그래서 레티놀은 처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시작해서 피부의 반응을 확인하고 괜찮으면 천천히 사용 빈도를 늘려주세요. 진짜 적응되면 아이오페 같이 함량이 높은 레티놀을 찾아봐도 좋아요. 그리고 레티놀을 처음 사용하는데 피부가 걱정된다면 보습제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습제를 먼저 얇게 바르고 레티놀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레티놀을 사용한 뒤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방법처럼 피부에 자극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는 거죠. 중요한 건 처음부터 레티놀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노리지 않는 것. 레티놀은 꾸준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자극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저녁 루틴 정리하자면 약산성 세안제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세안을 하고, 두 번째로 레티놀을 발라줍니다. 세 번째로 보습을 해서 마무리를 시켜줍니다. 세 번째, 기능성 성분을 많이 겹치지 않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비타민C, 레티놀이 좋다고 해서 이걸 막 바르시는 분이 계세요. 비타민C는 아침, 저녁, 레티놀은 비타민 A 성분 때문에 저녁에만 발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싸 저녁에 비타민C 발라도 된다고 했으니까 비타민C 바르고 레티놀 두 개 다 바르게 되면 좋아지겠지 생각하는데 오산이에요. 피부가 만약 약하다면 둘 다 자극이 있는 성분이라서 같이 사용하는 것을 크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붉어지거나 건조함이 생기고 이런 염증이 색소 침착을 더 오래 가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한 단순히 가세요. 정리하자면 아침에는 세안, 비타민C, 보습, 선크림, 저녁에는 세안, 레티놀, 보습, 이 정도로만 시작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피부가 갑자기 따갑다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루틴 관리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따갑고 붉어지고 건조하고 각질이 심하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참고 계속 바르는 것이 절대 아니고 잠시 멈추는 거예요.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비타민C나 레티놀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자극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때는 루틴을 확 줄이세요. 세안도 최대한 순하게 약산성으로 더 하고, 각질 제거나 필링 제품처럼 추가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잠시 씌워줍니다. 그냥 순한 약산성 세안제를 쓰고 보습을 해주는 거죠. 진정과 보습에 집중해주세요. 평소에 잘 맞던 순한 보습제 하나만 충분히 사용하는 거예요. 피부가 예민할 때는 뭘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서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붉어지거나 가려운 증상이 심해지면 단순히 화장품 자극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피부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색소 침착은 하루아침 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래 10년, 20년 묵혀뒀던 색소 침착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부 깊숙하게 있는 색소를 홈케어만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현재 색소의 종류와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레이저나 다른 치료 방법을 상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색소 침착에 시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병원에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홈케어로 피부가 견딜 수 있을 방법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거. 오늘 기억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아침엔 비타민C와 선크림으로 방어하고, 저녁에는 레티놀로 회복하고, 자극이 오면 회복하고,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색소 침착을 관리하는 데 훨씬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색소 침착 때문에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피부 관리 정보로 찾아올게요.